이번 문제들은 이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안정성이 뭐냐? 우리가 비행기가 순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돌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에 의해서 항공기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앞뒤로 들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행기가 이제 흔들리면서 무게중심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안전벨트를 매고 제자리에 앉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무게중심이 변화돼 가지고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항공기가 원래 위치, 순항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핀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수직핀이라는 것은 여기 꼬리 날개 보시면은 이 항공기 이 수직 안정판이 있습니다. 이걸 수직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 방향 안정성을 위해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방향. 자, 이렇게 되면 방향을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항공기의 세로와 안정성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 세로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세로축을 얘기합니다. 세로축이 들렸다 내려갔다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가로축이 쉽게 피칭을 중심으로 들렸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은 피칭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항공기의 가로 안정성과 관계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세로 안정성을 말씀드렸죠. 가로 안정성은 뭐냐면은 여기 가로축에 이제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좌측 우측으로 해서 흔들릴 때 이때 잡아주는 축이 뭐냐 하면은 여기가 롤링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를 방향을 갖다 안정하게 이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롤링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종횡비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종횡비, 항공기 날개의 종횡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 종횡비는 뭐냐? 이 날개, 스판, 이 가로 길이와 그리고 세로 길이, 이것도 시위 길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날개의 앞전과 뒷전을 연결한 그 시위 길이, 이게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갖다가 종횡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스판, 가로 길이와 코드, 시위 길이를 갖다가 세로 길이를 갖다가 종횡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판과 코드비 대신에 가로와 세로라고 이렇게 이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중 비행기 날개의 종횡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종횡비가 크다는 것은, 즉 가로 길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항공기 날개가 이제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커지면 이 날개 끝단에 발생하는 이 와류를 갖다가 와류계 항력을 유도 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도 항력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해서 날개가 이 유도 항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양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개가에 흐르는 바람이 많다 보니까 양력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 비행기를 제조를 할 때 이 유도 항력을 갖다 고려를 해서 비행기 끝단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종횡비가 커지면 유도 항력이 작아진다. 이륙 할주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5m, 즉 50피트 고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지상 수평 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행기가 지상 활주로에 있을 때, 그리고 엔진을 켜고 이제 출발을 해서 비행기가 뜨는 순간, 요까지를 갖다가 지상 활주 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지상에서 떠서 50피트, 항공기가 지상으로부터 50피트까지 거리를 갖다가 상승거리라고 하는데, 이 지상 활주 거리와 상승 거리를 합한 것을 이륙 활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륙 활주 거리는 이 50피트는 터보프롭에 대해서 이륙 활주 거리고요. 그리고 제트기는 35피트, 즉 한 10m 정도 높이에 이랬을 때의 거리를 이륙 활주 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착륙 장치의 바퀴가 지상에 올라가는 지점까지 거리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지상 활주 거리라고. 그리고 CLmax는 항력 계수, 최대 항력 계수를 말하는 거고, CD 미니는 최소 항력 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헬리콥터가 지면 또는 수면에 접근함에 따라서 날개 끝의 와류가 지면에 부딪혀 항력이 감소해지면 가까운 고도에서 침하지 않고 머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대기 효과. 대기 효과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면은 온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대기 효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간섭 효과는 이제 이 날개, 비행기 끝단의 와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간섭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렇게 와류가 발생하는데, 근데 지면에 가까워질 때 이 공기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압축해서 압력을 높여서 양력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현상을 갖다가 지면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101번 정답은 지면 효과입니다. 이번 문제는 토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비행 중 토크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회전 운동의 세차, 그리고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외부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회전할 때 차이가 발생하죠. 이걸 갖다가 회전 운동의 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형 후류, 이거는 뭐냐? 우리가 프로펠러 항공기에서 여기 항공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이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공기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게 나선형으로 해서 이게 후류로 흘러가는 것을 나선형 후류라고 합니다. 그 토크 반작용은 이 프로펠러가 이 회전을 할 때 이 항공기 동체는 뭐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것을 토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동체 역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이 프로펠러 역시 또 동체에 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려는 것을 토크 반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역표현은 뭐냐? 비행기가 선회할 때 보조익을 조작해서 선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요를 하는 거. Z축 있죠? 수직축을 중심으로 요하는 형상을 갖다가 역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행 중 토크 현상을 발생시키는 나선형 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프로펠러에 의해서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공기가 동체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발생하는 힘을 이제 나선형 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프로펠러에 의한 후류로 인해 발생하는 힘을 갖다가 나선형 후류라고 합니다.